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이번 2025년도 62회 변리사 1차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그 노력 그리고 열정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셨던 그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어떤 강의를 설명드리려고 하냐, 예전에는 메가벨리사에서 따로 운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기초 GS를 브랜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 GS 하이브리드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였는데 본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박지환 변리사이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 소개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되기에 제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 구성,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기초 GS를 개설하게 됐냐. 사실 이 기초 GS라고 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상표법을 담당하는 최지환 변리사도 그렇고 강의 경력 초반에 기초 GS 꽤나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초 GS라고 하는 강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도 또 기본 법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정리도 이 두 가지 토끼를 하나의 강의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둘 다 일정 수준 이상 연습은 됩니다만 두 개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변리사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본 이론 강의도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답안 작성, 입문 또는 연습의 형태로 얘네들을 투 트랙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작년까지 2차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죠. 61회 합격하신 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 커리큘럼을 따르든 아니면 제 강의에 대한 강의 또는 교재에 대한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있으신 많은 분들께 많은 리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전달해 준 리뷰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동차 수험생 시즌에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연습하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좀 강제성을 띄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직접 현장에서 함께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 풀이법, 연습법, 이 유형에 대한 이 접근법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형태의 강의가 있으면은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리뷰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원래 기초 GS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 이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 온라인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기초 GS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총 5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5회에 걸쳐서 토요일은 특허 그리고 일요일은 상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요일은 상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현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직접 우리가 2차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답안지를 작성을 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점수를 획득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채점을 받아서 내 스스로를 평가받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형태의 강의가 될 것인데 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냐? 기본 이론 강의 온라인으로 이미 촬영이 되어 있는 이 기본 이론 강의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2차 시험과 1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마 제가 이 동차 수험생분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1차 시험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지문에. 그럼 우리 빠른 걸 정으로 OX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사실관계와 설문이 주어집니다. 배점과 함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알맞은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을 답안지로 현출하여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내용 정리하고 그 법리를 적용하는 거, 응용력,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1차든 2차든 똑같이 특허법, 상표법 공부하는 거예요.
법령 공부하는 거고 판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려워하냐? 그 공부 방향성을 잘 못 잡으셔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하시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굳이 2차 와서 또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나? 예, 기본서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초반 해독 때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로 문제화되고 어떤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내가 똑같은 내용을 1차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체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현장에 오셔서 써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써보셔야 된다라고. 물론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겪어보시고 그리고 책을 다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1차에서 봤던 내용이네 이렇게 쭉쭉쭉 넘어갈 때랑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니까 이런 문제화 되는 포인트에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꺼내서 쓸 수 있어야겠다. 아웃풋을 어떻게 하여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유형을 체득하고요. 또 쟁점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까지 쭉 달려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가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나중에 후반 해독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점진적이고 비약적인 실력 향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마리 특고리를 한번 다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볼 거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가 2025년도 2월 15일 날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2025년도 2월 15일 날 시험을 보고 나시면은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 2025년도 2월 22일 토요일 날 현장에 오십시오. 기초 GS 쓰러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뭘 제공해 드릴 거냐? 일단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 보십시오. 전혀 부담 없이 2차 시험이 뭐구나라는 것을 그냥 한번 맛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 보십시오. 첫 주는 뭐 해오실 필요 없어요. 뭐 해오실 필요 없고 그냥 현장에 오십시오. 현장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실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 거고 첫 주엔 뭐 할 거냐? 그냥 오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잘 쓰시면 좋고 못 쓰셔도 무방합니다. 뭐 쓸 말이 없으면 그 쓸 말 없고 나는 내용은 알겠는데 아마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1차에서 공부했던 상황이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결론은 나올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펜이 안 나갈 겁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이하시고 나서 제가 들어와서 강평을 진행할 겁니다. 첫 주차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답안 작성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만 기본 틀이라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그 기본 틀을 잡아드릴 겁니다. 기본 접근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유형이나 특정한 쟁점에 대한 풀이법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수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주중에 이제 집으로 가셨죠?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뭐 독서실로 가시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을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앞서서 제가 주말에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나 쟁점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론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아요. 아마 첫날에는 유형만 정리할 거예요. 어떤 유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유형을 바탕으로 예제가 조금씩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예제를 갖고 하루 월요일 정도를 복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화수목 여기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주세요. 기본 이론 강의 진도 범위에 맞춰서 이거 실전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 계획서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진도 범위를 수강을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강한 내용을 주제로 한 번 더 문제풀이를 연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문제풀이를 연습하실 겁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을까? 연습한 대로 왔는데 잘 써질까? 잘 안 써질 겁니다. 계속 깨지실 거예요. 계속 깨지실 겁니다. 근데 깨주셔도 돼요. 지금 우리 입문 단계니까 깨지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서럽고
좀 자괴감 떨어지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입문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풀이 또 제가 기본 문제 2개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본이론 전부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한번 또 풀이를 해주시고요. 문제 1, 2 두 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2시간 동안 강평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강평 때는 뭐 할 거냐? 문제 1과 관련돼서 해설을 한 이후에요. 연관된 유형이나 연관된 쟁점을 한번 쭉 정리하고 할 겁니다. 그럼 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듣고 오셨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느낌도 살 거고요. 유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했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유형화돼서 문제화되는구나 이걸 체득하시고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쟁점을 정리한 이후에 여기에 필요한 예제를 가지고 반복 복습을 할 겁니다. 반복 복습 또는 반복 풀이를 할 거예요.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이했던 것과는 구분되게 그냥 약식으로 풀어보는 건데 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사한 유형, 유사한 쟁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 1번과 관련된 유형,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강평 2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문제 2와 관련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똑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주말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서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구나 라고 설명 들었는데 2주차 때 또 한 번 깨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유형과 쟁점을 정리하고 예제를 정리했겠죠. 그러면 또 월요일날 복습하시라고요. 그리고 화수목에는 이 진도 범위 안에서 이 기본 이론 강의를 또 수강을 해주시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되구나 좀 체득하셨죠? 그거 바탕으로 금요일은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 와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근데 또 높은 확률로 깨지실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출 거기는 합니다만 왜? 입문과정이니까 입문과정이 낮추기는 할 겁니다만 여기서 유형을 한번 알려드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파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깨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2주차 때는 또 한 번 문제 1시간 동안 풀고요. 문제 1 해설하고 연관된 유형 쟁점 정리하고 예제 연습하고요. 문제 2 해설하고 연관된 유형 쟁점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누적되겠죠.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트레이닝 되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요. 그래서 첫날은 복습하고 예제 한번 풀어봐요. 약식으로 풀어봐요. 예제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는 본 강의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진도 범위 안에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을 갈았죠. 내가 답안 작성 이렇게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시행착오로 겪어보셨죠?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그럼 아마 예상하건대 4주차 때는 꽤나 틀이 완성되어 있는 답안지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똑같이 5주차를 보냈을 때는 상당한 자신감이 붙으셨을 거라고 자신해요. 물론 5주차 가면은 뭐 심판, 소송 나오고 PCT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제 자체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답안지를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초 GS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끝내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너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실전 GS로 가겠죠. 실전 GS로 가시면 또 깨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저주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얕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쉬운 시험이면은 이게 누구나 다 합격을 했겠죠. 그렇죠? 여기 가면 또 깨지시긴 하시겠습니다만 딱 적어도 이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한번 해볼만 해보겠다. 이런 형태로 답안 작성, 유형 정리,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는 이 투 트랙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특징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답안 작성 입문을 하고요. 또 채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채점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초 GS 수준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답안지의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 숙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한 4주차나 5주차 정도 되면은 채점이 의미가 있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채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기본 이론 강의 온라인 강의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도 범위에 맞춰서 꼭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고 좀 강제성을 갖고 2, 3월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파이팅 있게 2, 3월을 보내주시고 난다라고 한다면 4월부터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청사진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쟁점별, 유형별, 풀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예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예, 취지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시간은 제가 따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돼요. 어떤 문제 제공이 될 거냐? 원래 시험 문제는 4문제 아닙니까? 원래 시험 문제는 4문제 아닙니까? 이 4문제를 지금 처음부터 다 푸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문제를 드릴 거예요. 2문제를 드리면 이 2문제를 원래라면은 2시간 안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4문제를 2시간 안에 1시간 동안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프 GS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거 풀이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아보시는 거, 평가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노심초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문제 푸시면 이거 시간이 진짜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오케이 20점짜리 문제, 이 2문제니까 30점짜리 문제고 20점짜리 문제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쓰는 거니까 오케이 얘를 한 36분 쓰고 얘를 한 24분 써가지고 완벽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청사진은 그려놓으시겠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1번 쓰다 보니까 변호사님 이거 50분 넘어갔던데요? 이거 쓰려니까 시간이 없던데요? 이거 그냥 미리 겪어보시면 돼요. 미리 겪어보시고 그 해결책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도 노하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30점짜리 보고 나 이거 잘하는 건데 암기한 건데 막 쓰다 보면은 2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겪으시면 돼요.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강의 가서 좀 더 자세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풀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2번째 시간에 제가 들어오겠죠. 문제 1과 관련된 강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관련 쟁점이나 유형을 정리해서 풀이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풀이법에 대해서 예제를 함께 풀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예제라고 하는 것이 좀 쉬운 기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제라고 하는 거,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회차별로 저는 지금 이 문제 1과 관련해서는 한 2-3문제 또 문제 2와 관련해서도 2-3문제 총 한 4개에서 5개 문제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제 기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테마특허법 사례집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례집의 일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롭게 창작된 기초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각각의 문제별로 관련된 비슷한 유형이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2개에서 3개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1교시가 끝났네요. 3교시는요. 문제 2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강의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좀 느낌 오시죠? 예, 여기까지가 강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초GS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월, 3월을 좀 밀도 있게 확실하게 보내고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4월부터는 실전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이 박지환 변리사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실전 GS A형 또 B1, B2 이렇게 많은 실전 GS가 있는데 이 실전 GS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가이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설명 OT니까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목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초 GS 하이브리드를 끝냈을 때 특허든 상표든 적어도 어느 하나는 4월에 실전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끝나는 순간 꽤나 자신감 생기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꽤나 자신감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또 와장창 깨지실 거예요. 특히 돈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득 이상 되시는 또는 3시, 4시 수험생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실력차가 일단 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4월에 내가 깨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깨진 걸 이겨내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됐을 때 그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7.GS 들어가면 많이 깨지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도 등수도 낮아서 자괴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분명히 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러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고 당장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목표의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차 합격을 위한 지름길 중 하나다. 동차 합격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차 합격을 위한 지름길 중 하나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GS 라인업 하에서 기초 GS 하이브리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교재는 어떤 내용 갖고 오시면 되냐?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이 테마특허법 제8판 정리하시겠죠? 이 교재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장 GS, 이 기초 GS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론 강의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이론을 정리하지 않아요.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오셨음을 전제로 여기서 나온 이론이 문제화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유사한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풀이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마특허법 사례집이 있는데 사례집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별도 자료를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제 문제와 답안이 이 예제 문제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출이 들어가거나 기출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례집 중 쉬운 문제들 좀 들어갈 수 있겠고 아니면 새롭게 창작되는 내용들이 회차별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는 약간 약식의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목차 그리고 약식의 형태로 거의 목차 정도의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예제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료로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별도로 강의실에서 제공이 되는 PDF와 테마특허법 교재만 갖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변호사님 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를 빠르게 사례집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니즈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례집은 그냥 필요하신 분들 내가 니즈가 생길 때 더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례집은 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되는 교재는 얘만 필수예요. 테마특허법 제8판 그리고 나머지 예제 문제나 답안 약식 같은 경우에 또는 뭐 풀이법과 관련된 그 자료들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별도로.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가 새롭게 브랜딩을 하게 된 기초 GS 하이브리드 어떠한 취지에서 구성을 하게 됐으며 그에 따른 강의 특징, 강의 구성, 강의 교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GS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